먼저 호국 보훈의 달을 6월을 맞이하여 호국 불교와 관련된 질문을 하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특정 종교에 대한 얘기라고 보지 마시고 호국에 대한 점만 함께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경남 지역은 임진왜란의 최대 피해 지역이면서 또한 수많은 전쟁으로 충무공 이수신 장군을 비롯한 수많은 충신 열사들 의병장, 의성장을 무수히 배출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는 그 많은 충신 열사들은 모두 매몰되고 소수 인원에 대하여만 기념사업과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구국 일념으로 일반 백성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운동 또는 의성장들이 무수히 배출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수한 역사를 뜻을 기리고 보존하는 역사적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평소 호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밀양 표충사에 자주 방문합니다. 아시다시피 표충사는 임진왜란 당시 우리나라 3대 의성장을 기리는 춘향대전을 봄, 가을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 실시한 유일한 것으로 전남, 해남, 대흥사에서 서산 대사를 기리는 제를 열고 부산 금정사에서 사명대사를 기리는 제를 열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사찰 내에 표충사당이 설치되어 불교와 유교의 색채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표충사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통영시가 이수신 장군과 관련된 사업을, 의령군은 곽재우 장군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 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에는 많은 의병장이 배출되었고 전국 어느 곳보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으며 의병과 성군에 대한 평가는 빈약한 실정입니다. 특히 성녀로 이루어진 성군은 왜군과의 전투에서 많은 승리를 이끌어냈지만 정작 그 공은 다른 곳에서 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표충사에서 3대 성병장을 모시고 제를 지내는 표충사가 대단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국장 노영식입니다. 네네. 국장님, 충무공 이수신 장군과 곽재우 장군 관련돼 있는 사업 제가 질문 요지를 드렸는데요. 추진하는 사업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하시죠.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진왜란 당시 바다에서는 이수신 장군이 그리고 육지에서는 곽재우와 정인홍 등 의병장들 그리고 사명대사로 대표되는 의상장들의 활약으로 호남으로 가는 길을 지켜내고 결국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선열들의 의를 지키고 이어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살펴보면 이수신 장군과 관련해서는 통영 한산대첩축제, 통제연거리 조성 등 11개 사업에 105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곽재우 장군과 관련해서는 항일 독립운동가인 백선 안희재 선생의 생가와 곽재우 장군의 생가를 연결하는 호국 의병길을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예. 네. 밀양 표충사에서 임진왜란 때 3대 의성장을 기리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아실 텐데요. 규모나 성격을 저도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규모나 성격에 대해서 도에서 조금 주도적인 역할로 조금 하면 어떻겠냐는 취지로 질문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표충사는 이제 절사자를 쓰는 표충사와 사당사자를 쓰는 표충사가 동시에 존재하는 유일한 사찰로서 호국 불교의 전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3대 의성장으로 불리는 사명대사와 서산대사, 기여대사 영정과 위패를 보관하고 있으며 그 충주를 기리기 위하여 영조 20년인 1774년부터 봄과 가을에 춘향대제와 취향대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표충사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우리도와 밀양시에서 제례 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데 대해서는 그 주도적인 역할의 의미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기 어렵지만
현재 표충사에서 불교와 유교 의식에 따라서 300년을 이어온 격식이 매우 중요한 제례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관여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제례에 대한 예정이나 정성을 감안해 보더라도 주관을 표충사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서는 김두로왕 춘주양 제례 등 5곳의 제례를 동일한 방식으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지원 방안이 있는지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주도라는 표현은요. 예. 주도라는 표현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직접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과, 그러면 예산의 범위를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주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드린 말씀. 그 부분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는 호국 불교의 이 유산이 대단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저는 이걸 조금 확대시켜 나가면 좋겠다. 컨텐츠로 조금 활용할 수도 있겠다. 가령해서 경남의 여러 가지 관광 컨텐츠 속에 호국 불교의 컨텐츠를 좀 넣어서 그러면 뭐 당연히 수학여행 코스나 뭐 방송국에 연계해서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가고요. 특히나 뮤지컬이나 연극들도 조금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이거 괜찮은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해봤습니다. 혹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표충사는 아시다시피 제약산날에 자리 잡아 풍경이 참 아름답고, 그리고 국보인 청동, 은입사, 행안 등 지금 32건의 국가 및 도지적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호국 불교의 성지로 이름이 나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한 1년에 평균 한 25만 명 정도가 찾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평균을 보면 도내 사찰로서는 통도사와 해인사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역사와 문화 관광 콘텐츠로의 가치가 높으므로 현재 제약산, 밀양, 어롱골, 사명대사 유적지 등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특색 있는 교육 관광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밀양시에서는 각종 무형자산의 전승과 재조명, 그리고 문화관광 콘텐츠화를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남로가 그 마주다 보이는 밀양 강변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포함해서 현재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도와 함께 국립무형유산은 영남보는 유치를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 아레나 연극촌에 대한 투자도 강화를 하고 있고, 밀양시 무안면에는 사명대사 생가 인근의 유적지 정비 사업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으므로 호국 불교 역사 관광 콘텐츠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사업과의 연계 등을 밀양시와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명대사 의정장께서의 역할은 너무나 잘 아실 테고요. 사실은 살펴보면 조선의 사관들은 사명대사가 승려라는 이유로 사실 공적을 역사에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호국에 대한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이렇게 전파되지 않은 지점도 많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조금 상기시켜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1605년 2월에 교토에서 독과를 만나서 조선인 3,000명을 송환까지 시킨, 그렇게 보면 역사적으로 재조명돼도 충분한 콘텐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사명대사의 영정을 이렇게 비치하고 있거나 이렇게 소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30여 개가 넘어요. 사찰이 박물관에도 포함했어요. 그래서 그 사상과 뜻을 받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국장님, 표충사의 과거에 사명대사 진형각,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명성사 진형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1926년에 표충사의 원인 모를 화재로 인해서 이게 소실이 됐다고 하는데요. 일제시대에는 사명대사의 한일 사명대사가 사상적 지도자로 숭배돼서 그게 이제 1919년도에 우리 3.1운동이나 또는 독립운동에 많은 승려분들이 앞장서게 된 배경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소실된 사명성사 진형각이죠. 이름은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명대사 진형각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것을 좀 복원해야 되지 않을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 표충사는 1926년 화재로 인해서 그 뭐 진영각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정각이 소실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전국은 이후 재건된 것이고요. 현재 사명대사, 스산대사, 기여대사 세 분의 영정은 표충사당에 모시고 있습니다. 근데 문화재는 원형 복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표충사 예자료 등을 참고해서 진영각 위치라든지 규모, 형태 등을 고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영각 복원 여부는 그 위에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네. 또 역할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표충사에 보면요. 그 국보 제75 표충사 청동 은입사 향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명대사 금난가사와 장삼도 있고요. 그다음에 삼청 석답에 출토된 유물도 34점 있고요. 국가지정 문화재와 도지정 문화재 21건 280점이 있고요. 기타 1050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전시관이 없어서 이제 이 수장고에만 보관하고 있어요. 그 보시면요. 다음 화면 보시면 저기가 표충사 유물관인데요. 수장고에 저렇게 보관되고 있어요. 뭐 여기 화면을 보시는 대로 호남 호국 기념관은 지하 1층에 지상 3층에 연면적 4,896제곱미터로 만들어져 있고요. 700의 유치원 기념관도 지하 1층에 지상 2층 규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방금 말씀드린 진영각과 더불어서 표충사 유물관을 조금 기념관 물론 이제 그 사명대사의 생가지 복원하면서 거기에 기념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나 성격을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그렇게 그 성격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영각과 유물관을 좀 복원하면 좋겠다. 그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는 복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를 표충사를 중심으로 호국 불교에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정신을 좀 이어받아 가며 이런 문화들을 어떻게 컨텐츠로 만들어 갈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하면 용역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좀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고민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 사명대사의 호국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그동안 꽤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처럼 무안면 생가 주변으로 그 생가 복원, 기념관 등에 국비와 도입 포함해서 117억 원이 투입이 되었고 지금은 53억 원을 투입해서 현재 사명대사 기념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생가지 주변으로 진행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 표충사의 낡은 유물관에 대해서는 저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고 특히 유물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시원한 답변을 못해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문화재 관리 주체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이므로 네. 표충사 이런 정비백의 용역을 도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밀양시 그리고 표충사 협의해서 좀 더 나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입장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밀양시와 잘 협의해서 예. 우리가 조금 이렇게 나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취지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네. 역사 속 얘기를 하면 저도 이제 김해 제가 내동지역구인데 지역구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거기 이모산이라고 있습니다. 김해 흥부암도 도지정 문화재 문화재 사찰입니다. 거기에 이모산이 유민산으로 불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거기에 황새 장군과 여인왕자 그다음에 유민공주의 사랑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 이모산 정상에 그 가야 문화와 관련돼 있는 문화재 시굴 조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과거의 역사 문헌 등의 역사적인 가치가 좀 있는 또 표본 조사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문화재가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드립니다.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그 생활체육 지도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생활체육 지도자는
이번에 그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이게 약간 이게 정규직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약간 무기계약직 형태인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에 나서서 먼저 이렇게 정규직 형태로 전환을 시켰다는 건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제가 그 도중 질문할 때 조금 수당을 한시적으로라도 지원을 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 올해 예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예산이 추경에도 편성이 안 된 지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사정은 또 사정일 수 있으니까요. 이건 조금 국장님께서 시군에서 계약을 하겠지만 경남도가 조금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도로 해서 무엇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이렇게 우리가 조금 이렇게 약속 내지는 이렇게 한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건 잘 좀 살펴서 또 생활체육 지도자들은 시군에서 지역 곳곳에서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책임진다. 일정 부분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 의원님께서 지난해 그 2차례 도정 질문에서 생활체육 지도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 등에 대해 말씀 주셨습니다. 그 진행상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해 연말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생활체육 지도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우리 도에서는 도체육회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큰 잡음 없이 지난 4월 23일 생활체육 지도자 248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 결정을 하였습니다. 네네. 네, 도체육회에서 일괄 결정한 전국 최초의 사례입니다. 임금 결정은 이제 고용 주체인 시군과 시군체육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형평성등을 우려해서 시군에서 지금 도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해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시군과 시군체육회 요청에 따라 임금 체계 근거안을 마련 중에 있고, 저희들은 6월 중에 완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금 결정 도중에 수당을 신설하면 수당목, 중복 등 혼선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임금 결정 후에 수당 지급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임금 체계가 비슷하고 유사 직군에 해당하는 도교육청 소속 공무직인 학교 운동부 지도자 임금 체계 등을 참고하여 근거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우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 시군의 임금 결정 결과, 그리고 다른 시도의 정규직 전환과 임금 결정 동항 등을 검토한 후에 우리 도의 수당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부족한 여건,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 의원님의 마음과 정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국장님. 네, 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경남도 돌봄 체계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동 여성가족아동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입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 도정 질문 때 드린 말씀 기억하시죠? 예, 잘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이제 요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와 운영비가 이제 포함돼서 지급되는 것을 인건비라도 조금 분리를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인건비와 운영비를 좀 구분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그 우리가 뭐 도라고 해서 무조건 이 방침을 정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해당 기관에 정부의 요구나 요청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네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국장님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어떤 노력을 또 해오셨는지 그 좀 의원님 지난 기억에 11월 26일자로 기억나는데, 그때도 지역아동센터에 우리 사회에 대한 공헌도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시는 만큼 인건비가 보장될 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안해 주신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의원님
질의선 이후에 또 복지부에서 또 시도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사업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외에도 인건비, 운영비 분리가 안 되고 사업비로 내려와서 거기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특히 지역아동센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었고 현장에서도 이런 공감이 있으니까 좀 이 사업 자체가 국가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또 국가 차원에서 뭔가 좀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시도별로 다 다른 기준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게 맞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도 의견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저희 사회복지사 전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난해 저희들 조례가, 사회복지 처우에 대한 조례가 바뀌고 거기에 대해서 수당과 임금 체계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지금 위원회 구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우리 도 자체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하기를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 네. 저는 우리 사회가 이제 가면 갈수록 고령화되고요. 그 복지국가로 갈수록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저는 평가해 보면 그 국가의 그 복지 정책을 볼 수 있지 않을까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 하면 지금이라도 좀 개선해 나가는데 우리가 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서울, 인천 등에서도 일부 지자체에서 지난해에도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해요. 그러면 이게 1년을 근무하거나 연수가 더 근무 연수가 달라지면 그러면 인건비의 지급 수준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똑같다면 과연 어떤 동기가 부여돼서 이게 그런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을지, 그러면 앞으로 많은 젊은이들에게 사회복지사가 되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걱정이에요. 또 실제로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나 여러 가지 돌봄 형태로 지원도 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지원도 받고 있지만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분들도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좀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우리가 경남도도 조금 나서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면 좋겠다. 그죠?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우리 사회복지 체계가 개편되어 가는 과정에 지금 과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아예 국가의 복지 정책 체계가 아니다고 해가지고 민간에다 맡겨놓던 부분들, 정부의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 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도 지지난해에 종사자에 대한 기본 인건비도 안 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도비에서 추가 운영비를 통해 가지고 처우를 개선해서 종사자들에 대한 위급한 순간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보다는 장기적으로는 그분들이 오래되신 분들은 조금 더 역할에 대해서 큰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처우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게 여러 가지가 엮여 있다 보니까 조금 지금 이 5개 시도에서 하고 있는 변화된 부분도 기준이 다 달라가지고 그게 그리고 실제 저희도보다 약간 낮은 상태로 기준을 바꾼 데도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그런 식으로 가는 건 안 맞는 것 같고, 의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조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우리가 이 돌봄 서비스를 보면요, 방과 후 학교, 초등 돌봄 교실, 그다음에 방금 얘기한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있고요, 아이 돌봄 서비스, 공동 육아 나눔터, 여러 가지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어떤 놀이터에서 이렇게 놀고 있으면요, 어디서 왔냐 물으면 그냥 센터에서만 왔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아이들도 위축될 뿐만 아니라 사회가 조금 낙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남에서 과거에 서울에서 시도를 했다가 이제 키움센터라고 알고 계시죠? 예. 경남에서 이렇게 우산을 씌워주는 이렇게 센터 이름을 하나 만들어서 우산을 이렇게 씌워주면 어떨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바꿔가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고요. 함께 고민을 좀 해봐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기초돌봄협의회라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협의를 기초돌봄 협의체가 있었고, 협의를 통해서 아이들이 돌봄에 빈틈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들을 해왔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던데, 국장님, 그러면 이제 기초돌봄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그래서 정책의 방향이나 또 어떤 아이는 어떤 돌봄이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정책의 방향도 설정해 나갈 수 있고, 또 케어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알고 의원님 그 두 가지 아까 그 돌봄 통합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도 네. 공감하고 있고요. 지역 아동센터가 네. 아동들이 성장을 하면서 분리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고 통합하는 조건 하에 환경에서 커가야 된다는 뭐 의견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그런데 명칭을 통합하는 게 당사자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돼. 그것만으로는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지역 아동센터의 수준을 당연히 높이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기초 아이 돌봄 협의체 같은 경우에 제가 없어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어떤 사례가 생겼을 때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그 복지 사례 하나하나에 대해서 판정하는 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 취약화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신 말씀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심 감사드립니다. 네.